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EBS라든지 또는 다른 기타 케이블 방송이나 공중파, 특히 이제 제가 라디오를 가끔 할 때 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저와 함께 1시간 정도 마술에 관련된 좀 재미난 이야기와 또 마술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또 마술사가 갖고 있는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그냥 알고 있었던 마술이 아니라 마술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철학, 또 마술사가 갖고 있는 좀 독특한 세계가 담긴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건데요. 우선 먼저 지금 제 구두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잠깐만요.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 뭐가 동전이 하나, 아이고. 이거 뭐, 구두 안에 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네. 네. 요거는 이따가, 원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분에게 한 잔. 네. 시원하네. 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기하고 좋은 거거든요. 만약에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마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제 손을 잘 보시면 이제부터 뭔가 보일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와우. 오. 와우. 자, 3, 2, 1. 이러면 보통 서울 사람들 박수를 치죠. 네. 오. 네, 몰라야 저희가 먹고 살죠. 네. 자, 여기 작은 동전이 같이 보이지만 사실 칩입니다. 제가 작년에 라스베가스 갔을 때, $100짜리 칩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칩을 좀 보시면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칩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왜 신기해하는 걸까요? 사람들 말하면, 사실 예상했던 곳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신기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린 당연히 어디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신기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측 가능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물론 사과는 5,000년간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관심 가지고 있지 않다가 우연치 않게 뉴턴이라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요양간 자기네 집에 그 농장 같은 데서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그때 왜 사과가 떨어지지라고 의심을 하게 됐죠. 웃기는 건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쟤 미쳐서 왔나 봐 라고 했을 거예요.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는 걸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남들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되면 마술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한다는 표현이지 뭐하지만 당연히 예측했었던 곳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예측했던 것을 다 똑같이 따라가면 그때는 이미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겠죠. 이 동정 하나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곳을 똑같이 바라보면 거긴 레드오션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이게 아름다운 몸매가 들어가는 니트인데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열정적인 니트를 입고 오신 숙녀분이 계시니까 제가 훨씬 더 마음이 좋습니다. 자, 남들이 똑같은 것을 볼 때 그것이 레드오션이라고 한다면 요즘 사람들 뭐라고 하나요?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오늘 어쩌면 저기 또 파란 옷을 입고 계신 우리 신사분께서도 오늘 아마 그런 차원의 더 신선함을 가지고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레드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결코 무슨 뭐 피바다의 레드 오션은 아닙니다. 그냥 비유하자면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가 너무 열정적이신 것 같고 또 파란색 옷을 입으신 우리 남성분의 또 신선한 컬러 그리고 녹색의 안경테가 굉장히 선명한 아주 스타일리시한 우리 신사분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마술사로 22년간 살아오면서 이제 만 22년 됐습니다. 95년도부터 마술을 시작했고요. 맞나요? 2016년도인 지금을 보면, 그러면 94년도부터 시작했나? 제가 좀 마술사를 해오면서 요즘 느끼는 건 매직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철학을 조금씩 엿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거쳐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세인트 메리스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유서 깊은 사립대학에 정식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 왜 갔냐면 마술사로 최초이기도 하고요. 한국인으로서도 이렇게 그 어떤 경영학부를 대상으로 강연하는 곳에 경영학도가 아닌 다른 외부의 사람, 특히 저같이 예술을 하는 사람이 최초로 그 무대에 섰는데 텍사스가 우리나라보다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휴스턴이라고 하는 나사에서 발사하는 곳이 바로 텍사스에 있고요. 바로 밑으로는 멕시코가 있고 뭐 굉장히 아주 넓은 땅인데 그곳의 세인트 메리스 대학은 우리나라의 연세대나 고려대처럼 공식적으로 오면 넘버 2인데 법학과 경영학만큼은 넘버 1인 대학이었습니다. 그 경영학과에 제가 초대받아 이제 강연을 합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학부를 놓고 교수님들을 놓고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 창의성이었습니다. 마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마술하면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창의성에 대해서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줄 수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댈 수 있느냐? 저도 물론 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거기 갔냐면 제가 세계에서는 최초로 트리즈라고 하는 러시아의 발명 기법과 매직을 결합시킨 논문을 김영기 박사님과 함께 썼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마술이라고 하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직업 분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예술 분야예요? 안타깝게도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저렇게 대답을 딱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정답만을 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저렇게 틀릴 수도 있지만 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정답이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좀 강박관념이 있죠. 지금 이 시간만큼은 괜찮습니다. 그냥 직업도 축산업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자, 편하게 생각해 보실까요? 마술은 과연 무슨 직업일까요? 광대. 우리나라 직업 분류상 광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업, 운수업, 외식업부터 여러 가지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까요? 서비스도 아닙니다. 재미있죠? 발명산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볼 때 왜 하필이면 발명이냐라고 할 텐데,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저는 샌안토니오에 있는 세인트 메리스 대학에 가가지고 뭘 강의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뭔지 아느냐? 알죠? 매춘입니다.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딱 치는 순간 매춘이 떠요. 이 매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볼 때 좀 거부감,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선 남자와 여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000년, 6,000년 전에 사람들한테 이 성에 관련이 지금과 다르겠죠.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연료문, 칠거지야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집단 여기 이런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사람들한테 이 매춘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볼 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봤을 때, 자, 마술은 어떤 직업이냐고 했을 때 발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마술 역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기원전 3000년경에도 밀랍으로 만든 악어가 실제 악어로 바뀌는 그런 마술들이 나오죠. 오죽하면 그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부리죠. 손을 넣었다 빼면 갑자기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문둥병이 되기도 하고, 다시 넣었다 빼면 멀쩡해지기도 하고, 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기도 하고, 그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자, 재미있는 건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어쨌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마술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그 모세가 왔다 간 다음에 박사들이 이제 모의를 해서 결국 비슷한 마술들을 하죠. 넣었다 빼면 뭐가 나오고 사라지고. 재밌는 건 신이 줬던 능력과 다르게 분명한 건 그들은 비슷하게 했어도 이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죠. 왕은 거봐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서 달라졌냐면 메뚜기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물이 피가 되는 것들이 실제 그 당시 근방에 있는 마술사들이 하던 짓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대하긴 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했었던 거고 들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이때 마지막 그 재앙이 뭐였냐면 큰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그 이집트 왕이 뻑하죠. 이걸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이런 다음에 바로 또 홍해가 또 갈라지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죠? 근데 혹시 트로이의 목마는 믿으시나요? 놀라운 건 트로이의 목마와 이 모세의 기적이 동시대예요. 재미난 건 이 모세가 왜 하필이면 가까운 길 놔두고 멍 돌아서 홍해로 가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군사들이 저쪽에 있었어요. 왜요? 트로이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로이의 전쟁에 그 여파가 이집트까지 올까봐 군사들이 어디 있었냐면 그 위쪽 근방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의 피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모세 이야기가 진짜같이 들리죠. 트로이의 목마는 믿으면서 모세 기적을 안 믿어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그만큼 매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마술이 무슨 직업이라고요? 발명.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기도 한 것이 마술인데 이 마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뭐가 되기도 합니까? 그렇죠. 발명이 되는 거죠. 인벤션.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명은 어떻게 해서 21세기 지금 알파고가 시대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대리운전, 버스기사, 택시기사 다 사라질 거잖아요. 두렵죠? 두렵잖아요. 이제 경비? 군인? 필요 없죠?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로봇, 그죠? 애들이 이제 컴퓨터 집에서 장난치듯이 하면 대신 아바타 같은 군인 로봇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마술사는 꽤나 오래 갈 것 같은 직업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전까지 있었던 것과 좀 다른 시각을 요구를 할 겁니다. 아니, 그걸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동전을 보여주면서 남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되면 레드오션이고 남과 다른 것을 봐야 블루오션이라고 한던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다른 시각을 보여줄 겁니다. 자, 잠깐 보실까요? 카메라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먼저 보시죠. 제가 이 100달러짜리 칩을 던집니다. 잡아서 신기한가요? 여기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 보고 있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고 있었죠? 여기 있어요. 여기 맞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맞나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손이 빨라서 못 본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손의 빠름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이 단상에 있는 리더인 제가 지시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같이 보게 된 거죠. 어느 학자는 이것을 넛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마술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억하세요. 포스. 제다이에 나오는 포스가 있다고 하죠. 포스. 제 포스 있어. 바로 그 포스. 그 포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힘? 강제적이다. 예. 쟤는 강제적인 어떤 파워가 있어. 라고 할 때 포스라고 합니다. 영어 자체가 그래요. force. F-O-R-C-E. force. 바로 강제적인 어떤 힘과 에너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제가 지시하는 것들을 계속 보신 거예요. 또 여기 보고 있죠? 여기 있는데. 왜요? 여러분들은 또 여기 보고 있을걸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지시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영락없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주식이, 전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 뭐가 좀 된다라고 소문 도는 순간 사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죠? 주식 좀 아시는 분들은, 야, 뭐가 좀 된대라고 할 때 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잠깐 올랐다 싶을 때, 더 오를 것 같을 때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가 사업이 된다라고 싶을 때 뛰어드는 순간 사실 위태위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될 것이냐, 팔로워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라보죠. 삼성은 다행히도 퍼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많이 전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위기는 뭐냐면 삼성 SDS 같은 대기업이 이재용이라는 어떤 그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운영을 좀만 잘했으면 더 커졌을 기업인데 소프트웨어 사업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들이 못하면 본인들이 못하는 걸 준비하고 만들었던 여러 청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샀어야 됐어요. 누구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근데 안 샀어요. 오직 공장을 증설하고 하는 지나가시길 잘하는 그런 하청일만 계속했었죠. 잡스는 핑크투줌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삼성을 괴롭혔습니다. 여러 특허 중에. 이게 뭔지 아시죠? 늘렸다 줄였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잡스가 아니었었어요. 특허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애플이 갖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4명의 젊은이가 만들었던 특허를 샀죠. 그게 잡스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랩탑, 이 아이북이나 이런 맥키토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그동안 여러분 써왔던 PC, 이 모든 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우스예요. 이 마우스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쓰기 전까지는 안 썼던 거예요. 역시 옛날에 그냥 DIR, HWP처럼